네, 저희가 또 목요일장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켓포커스 1부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업종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공감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를 조금 더 살펴볼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하게 되면은 최근까지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요번에는 진짜일까?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쪽으로 해서 확실한 수요처가 생긴 반면에 이 전체적인 산업의 굴곡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부 반도체는 이제 수급이 조금 이 수요 공급이 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 낸드 쪽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탈출을 하면서 10월 상반월에 이게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호텔신라라든가요, 너무나 눈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나왔듯이 그 반대로 반도체는 눈높이가 거의 바닥에 이를 정도로 낮아져 있죠. 그런 위치에서의 이 눈높이가 낮아진 것 때문에 그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하면 뭐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뭐 스마트폰 주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다라고 나왔는데 표면적인 이 서프라이즈 요인은 낸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요인은 아무래도 애플과의 관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애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조금 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위치에 있죠. 3분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이 애플에서 큰 폭으로 가격을 좀 올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전략적인 파트너로 하이닉스를 조금 더 계속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반도체 가격과 더불어서 이 하이닉스의 주가, 이런 부분들이 분기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제가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분기별로 작년 1월 달부터 쭉 표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작년 1월부터 해서 분기 단위로 보시게 되면 제일 많았던 부분이 2조 뭐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2조 4천억 정도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죠.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3,200억, 4,400억 그랬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최고 주가가 3만 원을 넘고 2분기에는 3만 7천 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반면에 작년 3분기부터 급격하게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2,700억, 이게 작년 1년 전이 되겠죠. 2,700억, 그리고 1,600억, 2,600억 이렇게 늘어나다가 2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뭐 230억 정도로 살짝 흑자. 지금은 뭐 150억 적자, 뭐 사실은 보합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이번 3분기에 150억 적자지만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로 흑자 났다. 큰 의미는 없는 수치. 결과적으로 2개 분기 연속해서 대규모 적자에서 탈피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2,700억 적자가 났고 순이익이 5,600억 정도 적자가 났을 때 최고 가격이 28,000원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영업 적자가 2,600억 정도 났는데 3만 원이 됐다. 이 3만 원은 사실은 이 하이닉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1분기에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 2분기에 3만 원,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도 지금 24,650원 정도의 이 최고 주가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조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있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분기에도 역시 보게 되면 이 매출은 한 2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은 절대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지금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예상했던 적자 폭보다는 그래도 낮은 수준에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호평을 하는 거고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 점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해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3분기에 시장에서는 영업 적자가 또 한 2천억 정도 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바닥을 한번 다졌었는데요. 한 5개월 동안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4천 원까지 박스를 계속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현상을 보게 되면 D램 쪽이 상당히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D램 쪽의 마진율이 마이크론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초미세 공정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그 엘피다를 인수한 마이크론에서는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원가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램 쪽에 그런 기술이 개발된 만큼 PC 산업이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PC 전체를 바꿀 때나 이렇게 새로운 이 D램이 유지가 되는 그런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지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운영 체제만 바뀔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쪽은 모바일이나 태블릿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윈도우 8과 관련해서 이 PC 쪽의 D램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낸드 쪽이죠. 역시 모바일 쪽의 이 업체에서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고를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낸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은 4분기 내년 초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97%가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리스크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반도체 가격이 다시 꺾이게 된다면 아주 크게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보다도 환율에 대한 문제가 대략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환율이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쪽만 아니라면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입니다. 자, 3년 평균 PBR이 1.8배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대략 1.4배대입니다. 1.5배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항상 반등이 나와줬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적 측면으로 봐도 바닥권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분기 매출이 2조 4천억이 났는데 그렇다면 올해 매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대략 10조가 조금 넘어가 보이고요. 영업 손실이 한 900억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내년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매출도 한 24% 정도 증가해서 12조 5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1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환율 가격에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된 측면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을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정도 횡보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2만 1,000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의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좀 초반에 해줬습니다. 초반에는 8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해서 최근 3개월 동안은 외국인이 125만 주를 샀는데요. 10월 달 한 달만 두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63만 주, 기관이 무려 1,17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 가격이 24,950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를 연 4일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올해 3월, 4월 달이죠. 3만 원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매수 단가는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높이 쫓아가는 것보다 또 한 번 도전을 하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24,4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예전처럼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고점 정도인 3만 원 정도로 한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하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 반도체 쪽의 업황 알아보면서 SK 하이닉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